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시간일 텐데,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권영규 윈터스쿨 학생부 종합전형과 아이비리그를 다 같이 아울러서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것은 퍼스널, 개인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생기부와 또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기부 대체 소식을 통해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한국은 이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의대를 갔을 때 또 인수학권 대학의 여러 과를 갔을 때 중요한 것은 성적도 중요하고 또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선택 과목을 우리가 골라서 듣느냐, 그다음에 그 선택 과목을 골라서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프로젝트의 의미와 내용들이 세트, 또 우리가 생계부가 없는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서 시간에서도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다른 학생과 다른 나만의 그 것이, 한국 입시는 진로 역량과 그다음에 예전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던 그 진로 역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여야 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퍼스널, 내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 안에 보여야 돼. 내가 어떤 학생과 다른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좀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로드맵을 짜고 국내 뭐 의대,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입시, 그다음에 이걸 또 같이 준비하면서 아이비리그는 어떤 게 또 국내의 어떤 학종 수시와 미국 아이비리그의 어떤 뭐 비슷한 점, 또 다른 점이 뭔지를 좀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번 겨울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 우선 가장 중요한 그 대학에서 요건들, 평가한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문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국내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학교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도 준비하면서 국내에 있는 의대나 국내에 있는 인서권 대학 같이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보시면 어떤 걸 내가 조금 더 한국 입시에서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입시에서는 어떤 걸 내가 같이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미국 입시, 한국 입시에 같은 점, 다른 점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국내 학생부 종합전형이 결국 국내 수시도 미국의 수시를 갖고 와서 100년이 넘는 그 전통이 있는 미국의 수시를 갖고 와서 국내에서 지금 수시가 정착이 된 지가 이제 20년 남짓된 그런 과정인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의 수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성도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부산일보인데 12월 25일 날 났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생기부 영향력이 커진다. 자, 알아야 될 것은 국내 입시는 생기부가 있고요. 수시에서 미국의 입시는 생기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시에서나 국내 입시에서나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퍼스널, 다시 말하면 나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과 아이덴티티죠. 자, 먼저 좀 기사를 읽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생기부는 대입 수시 전형 중 학종의 서류평가 대상이다. 1차 서류평가에서 생기부를 근거로 평가하고 2차에서 면접과 생기부 평가 점수를 합산해 국내에는 생기부가 있다. 그러니까 생기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서류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 입학사관들이 학생의 뭐 이름과 학생의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서류를 통해서 1차 100% 학생들을 뽑고 2차 면접을 봅니다. 미국의 입시는 어떨까요? 미국의 입시도 서류가 들어갔죠. 근데 한국 입시와 미국 입시가 좀 다른 점이 뭐냐? 한국의 입시는 생계부, 다시 말하면 생계부에 준하는 생계부 대체 서식. 여기에는 우리가 써야 될 항목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항목이 있고 한국 입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논문이라든가 소논문 같은 것들을 본인의 전공 적합성이나 전공 역량을 입학사관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그걸 논문을 썼죠. 그런 것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논문 쓴 거는 한국 입시에서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입시에서는 논문을 50개를 쓰던 100개를 쓰던 자기가 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다 내는 거죠. 뭐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한국 입시에서의 논문이나
그 다음에 학교 공교육 안에서 하는 부분만, 뭐 독서라든가 수상은 생계부에 쓸 수가 없는 지금 실정이지만,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국제학교나 해외고나 또 검정고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일반 고등학교나 자사고 특목고의 생계부를 보면 그 안에 생계부 안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세특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내용 의미로 어떤 이 학생이 수업을 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세특이 다 나옵니다.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생계부 대체서식에 수상을 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을 탔다. 어떤 거에 대해서 독서를 했다. 이런 건 넣을 수가 없지만 생계부에 준하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전공에 대한 전공 진로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를 한 내용들을 생계부 대체서식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라는 걸 할 때 중요한 게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도 찾아서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책도 찾아서 읽어야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본인의 결과물들이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 수상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넣어서 수상을 해도 뭐 카이스트나 뭐 디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대학은 그 수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결과로 잡아서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는 그 수상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쓰지만 그 수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미국 입시나 한국 입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입학사관이 평가했을 때 이 학생이 다른 학생과 어떤 의미의 다른 의미로서 이게 퍼스널이고 아이덴티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왜 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내용이죠. 어떤 거를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깨달은 게 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은 거고요. 다른 점은 한국은 생계부라는 게 있고 미국은 생계부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생계부 안으로서의 생계부 준하는 생계부 대체서식으로서의 카테고리가 면접관 입학사관들에게 평가 요소로 제공되지만 미국은 생계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세이를 쓰거나 본인이 했던 논문이라나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그런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아카데믹한 뭐 SAT라든가 ACT라든가 본인이 했던 GPA 점수들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의대를 가거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의 의대도 내신은 다 1등급짜리들. 미국의 아이비리그도 갈 때 GPA는 다 굉장히 높은 상향의 어떤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고 SAT라든가 ACT 점수도 굉장히 높은 점수의 학생들일 겁니다. 이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나 한국의 서울대 의대나 이렇게 올 때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다 아카데믹한 부분들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서울대로 올 때도 GPA도 잘 돼 있을 것이고요. 물론 한국은 뭐 ACT나 SAT는 보지 않지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관점으로 나만이 다른 사람과 다른 학생과 다른 어떤 부분의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프로젝트를 왜 했는가에 대한 퍼스널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1등급이라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결국 입학사관관이 이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른 이 학생만의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 무엇이 우리 학교에 맞는 평가 요소에 맞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뭐 부산도 그렇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수제대학의 모집 인원 31.6%가 학종을 통해 선발된다. 수능 37.8%에 이어 두 번째 모집 인원이 많다. 이어 학교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9%.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문장마다 잘 보시면 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기부. 그러니까 생기부 대체 서식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을 탔다고는 못하지만 상을 타기 위해서 수상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문장마다 평가 대상이 됩니다. 대학 측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으로 평가 부분을 나눈 후 생기부의 문장을 중심으로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 생기부 대체 서식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장이 미사 여부나 미사 어떤 형식 여부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 팩트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징빙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징빙받은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의대면 의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를 가는데 어떤 성장의 과정을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의미까지가 한국어치는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서울 학생부 교과 전형은 14.9%,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권, 수도권보다 서울권에서 굉장히 서울에 있는 중서위권 대학에서 많이 아이들을 뽑죠. 학생들은 31.6%.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좀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조금 떨어지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에서 많이 뽑는다. 논술을 뭐 실기, 수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 굉장히 적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생계부의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학종 전형 개성을 요구하는 몫이 높았다. 그 다음에 생계부 작성으로서의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우리가 이제 아이비리그 또 학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때 학생계부의 반영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03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등등 학생부 교과 전형의 생계부 참고 영역을 확대했다는 게 무엇이냐? 교과 전형은 내신이 70이고 비교과가 30이죠. 그래서 비교과의 의미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봉사, 그 다음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이 활동들이 교과가 아닌 비교과 영역으로서 이 학생이 뭔가 내가 다른 학생과 다른 나만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한국이라는 입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진로 영역과 연결시켜서 보여줬다는 거 입학사관들한테.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신문 기사 좀 보여드릴 테지만 지금은 이것이 비교과라는 것이 사실은 교과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진로활동 과목이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택 과목 2학년 때부터 골라 듣는 진로에 맞게 한국의 입시는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의 의사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의사가 되는데 어떤 활동들을 했다. 기본적으로 그냥 봉사 시간만 채우기 위한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이라든가 특목고에서 자사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공교육 안에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은 이미 생계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검정고 시외고 국제학교 학생들은 IB를 하나 AP 과정을 하나 거기서는 한국에서 원하는 진로 영역에 맞는 프로젝트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우리가 해외고를 다닐 때 졸업하기 전에 평가되는 기간 자체가 생계부 대체 소식에 적는 그 기간 자체가 어떻다? 이미 졸업한 그 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처럼 10학년, 11학년, 12학년까지의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수업 시간과 연결시켜서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라든가 국제학교에서 하는 한국의 입시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한국의 입시에서 보는 관점인 프로젝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조금 더 보면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신 선택 과목의 중요도 상승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가 생계부의 내용이 들어가냐. 교과 전형이 당연히 생계부 내용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동안의 교과 전형은 우리가 70%의 교과와 30%의 비교과였단 말이죠. 이제는 비교과가 교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갖고 이 학생만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가 창의적으로 수행을 해가면서 그것이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한테는 증빙까지 정확히 되는 방법으로 나의 다른 점을 어떻게 타인들보다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냐 객관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예전에 교과 전형에서 했던 그 내신 70의 비교과 30의 영역이 정량적 평가였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서적 평가 영역이 생계부의 내용이 더 교과 전형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신 과목 선택의 중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는 뭐냐? 지금은 정시를 봐도 내신을 봐요. 정시를 봐도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 정시에서 성적이 되면 예전에는 수능으로 서울대 갔지만 지금은 정시에서 수능을 잘 봐도 우리가 생계부를 갖고 교과라든가 그 내용을 좀 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특히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수능 공부에서 서울대 갈 성적은 나왔는데 생계부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서울대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정성평가 강화, 이 정성평가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와는 달리 입학사항관이 생계부 전체를 갖고 이 학생이 어떤 의미에서 이걸 했는지를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 나만의 퍼스널, 미국 대학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말하는 퍼스널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를 더 할 수 있냐, 아니면 똑같은 걸 해도 어떤 의미에서 이걸 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핵심 권장 과목의 확대, 정시 내신 반영 비율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별고사 확대와 수능 최저 강화를 예상하지만 교육부가 사교육 방지 차원에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능 최저 강화만으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다 다각화된 전형 운영과 보완 자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나만의 퍼스널,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만드는 거.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로드맵을 우리 학생한테 맞게 짜는 겁니다. 의대를 가던 경영학과를 가던 내 로드맵이 나오고 내 정체성이 다른 학생들과 다른 나만의 그 정체성이라는 시야가 확보가 돼야, 관점이 확보가 돼야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은 정해서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를 내가 끌어들여서 할지,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처럼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그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가 정해져야 어떤 우리가 증빙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용을 확보해 갈지. 왜? 생계부의 내용이 중요하고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이 중요한 게 한국 입시니까 그렇습니다. 대입 현장에서는 혼합형 전형을 고민하고 있다. 수시 교과 전형에서 학종과 같이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이 아직 사라지진 않았는데 대학에서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듣는 과목들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과 전형의 정량평가만으로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 변형도 정성평가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예전에서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교과 전형이 앞으로 종합 전형 안으로 흡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 식으로 전형 성격을 혼합한다. 이미 상위권대 15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학종만 운영하는 서울대를 포함 7개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능 전형에서도 스카이를 시작으로 여태 대학까지 내신 반영을 고민 중 것으로 확인됐다. 내신 반영은 당연히 내신에 대한 성적도 들어가지만 이제는 비교과가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신이라는 것은 절대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인 융합 선택 과목인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것도 내신으로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성평가라는 것은 뭐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뽑지 않겠다. 미국 IB 대학교도 SAT라든가 ACT 점수 높아요. GPA가 거의 4.0 만점에 3.8, 3.9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그러면 사실은 아이비리그 하버드라든가 뭐 이제 우리 아시안 계열이 하버드 가기는 좀 힘들지요. 어쨌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부만 잘해서 아이비리그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비리그는 뭘 해야 되냐? 퍼스널리티가 정착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에세이라든가 여러 커리큘러 활동들이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이 거기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결국은 한국의 입시에서 앞으로 무슨 쪽으로 변형하고 변형이 될 것이냐, 미국의 입시에서의 그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정성평가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한국의 입시에서 지금 부활이 되고 있고 접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지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내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28일 이공계 갈 아이들은 미적분나 기하를 내신에서 거의 다 들어야 하는 대학은 내신 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말했다.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사라져도 대학이 내신을 이를 확인하면 된다고 언급하면서 대놓고 내신 강화의 사인을 보인 셈이다. 결국 약화된 병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형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내신 영향력 강화가 뒤따르고 현장을 설명한다. 한 상위대학 입학팀장은 심화 수학이 폐지되어 이공계는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울대에는 핵심 권장 과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이미 거기서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들어라는 거친 권장 과목을 따라서 들어놔야 돼요. 한국에 대한 대학을 갈 때는 이미 다 그 국제학교나 해외고 과정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과정들이 그 안에 AP라든가 또 IB, HL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듣고 세팅이 돼야 되죠. 최소한의 허들을 두어 기초학력을 확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신에서 관련 과목 성적이 중요해지고 내신 성적, 성향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능 과목 범위 축소 변별력이 악화된 가운데 정시 40%가 유대어 일정 인원 이상 정시로 뽑아야 하는 상황 정시 내신 반영도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성평가 안에서는 수능과 생기부,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 전형 안에서도 우리 그동안에 70의 교과와 30의 비교과인데 이걸 정성평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교과편제니까 과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정성평가는 결국 뭐냐?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다른 학생과 다른 어떤 차별점을 갖고 어떻게 생기부나 생기부 대처 소식을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작용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시가 유대한 상황 내신 영향력이 강화되면 검정고생이 늘어나고 결국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악순환인데 수능을 봐도 이제는 상위권 대학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 생계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생계부가 뭐가 들어갔냐? 1차적으로는 변별력 있게 그 생계부에 있는 우리가 내신 성적도 들어가게 보겠지만 결국 그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는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계부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절대 거기에 있는 1등, 2등 숫자만 그 GPA나 거기에 있는 내신 등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합형 전형이 증가가 되고 수능 범위가 축소가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좀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해외고에서 온 학생들 서울대학교라든가 원하는 본인의 대학의 의대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 그 AP 과목이라든가 HL 과목이라든가 그 맞는 과목들에 대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내신이라는 게 결국은 뭐만 바라보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신 성적만 바라본다. 그게 아니고 정성평가라고 하면 생계부에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수능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각에서는 대학교의 교사의 어떤 부안이라든가 더 변별력 있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 생계부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변별력을 갖냐가 수능에서도 같이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할 거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고나 국제학교나 검정고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한국의 대학에 올 때 한국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은 생계부가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비리그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어떤 부분으로 이제 공통점이 있냐, 결국 중요한 게 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보면, 자, 서울대학교 의예과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직접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면접 문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생계부 기반이죠. 그러니까 생계부를 이미 냈다는 거예요.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류 100% 1차에서. 그럼 거기서 변별력을 갖고 이제 입학사관관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초이스를 하겠죠. 그럼 생계부가 있는 그 상황에서 면접을 봅니다. 자, 미국은 에세이를 써도 낼 수 있고 권위 있는 에세이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거기서의 수상이라는 것은 내셔널, 전 세계적인 아이들이 모여서 수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수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회에 나가서 1등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갖고 아직도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스트 같은 대학에서는 특기자 전형으로 그 수상한 것만 갖고 학생들을 뽑는데
미국에서의 입시 아이비리그를 할 때는 전 세계 내셔널에서 모인 아이들, 전 세계에서 모인 아이들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에세이 쓰기가 있죠. 뭐 콩코드 에세이 대회라든가 이렇게 권위 있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회에서 보여지는 그 아이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생계부의 독창적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대학에서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자, 다음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대에서 이런 어떤 텍스트가 나와요. 그럼 제가 쭉 읽습니다. 그래서 뭐 투명성은 오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이다.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읽어요.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우선 정해 보십시오라는 우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었다고 치고 한 문장으로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한 문장은 눈에 보이는 단어에 따라서 문장이 학생마다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추격하는 그 능력이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이미 생계부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생계부 대치서식이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생계부와 생계부 대치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안에 생계부 세특이라든가 생계부 대치서식의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의사가 되겠다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습니까?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법의학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일단 다릅니다. 그럼 이 학생이 정한 퍼스널에 따라서,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했던 내용들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떤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녔을 때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했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도출된 경험들과 리서치하고 그것을 답을 도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내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에세이대에 나가서 에세이를 쓰는 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서울대 의대 MMI 면접의 1번을 읽고 한 문장으로 내가 정하는 것은 그 학생의 눈에 보이는 단어들이 다를 거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복원해서 좀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글을 읽고 제목과 본인이 정한 제목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격하려면 먼저 내가 질문하는 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가 찾는 이 힘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미국 대학에서의 어떤 에세이를 쓰던, 내가 한국 대학에서의 프로젝트를 하던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걸 내가 인정받아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떤 분야에 나는 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 나는 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현안에 보이는 문제점들, 법적인 것들, 사회적인 문제점들, 또 내가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환자들에 대한 대안점들, 그래서 보면 문제 자체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화학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과대학의 MMI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서 내가 사고력을 갖고 내가 문제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골라내서 내가 한 프로젝트에 연결을 시켜서 그런 경험을 갖고 얘기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시문 1번은 다음 글을 읽고 제목과 본인이 정한 제목 이유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굉장히 짧은 글이긴 하지만 각자가 했던 경험과 각자가 했던 상황에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이 달라질 것이고 보이는 게 다르니까 정한 이유가 다를 겁니다. 네, 이어서 1번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 서울대학교에서. 너는 생계부를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너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니를 이 지금 텍스트에 결부시켜서 학생의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했는지를 우선 큰 틀에서 알고 싶은 게 1번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연속되는 복원된 문제가 예술 작품이 된 근거를 뭐예요? 예술 작품이 된 근거를 뭐하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라고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여요. 한국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성장된 그 경험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어떤 내가 목적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질문 없이 답을 찾는 과정 없이 내가 그냥 남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뭔가를 해낸다. 똑같은 답만 내가 도출해낸다. 이러면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 가긴 힘든 거죠.
하나의 작은 경험이라도 너가 그것을 통해서 왜 뭔가를 너가 느꼈고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볼 때는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짧은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를 풀 때는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에 있는 그 세월과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 텍스트를 통해서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복원된 거, 이거 1번에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술 작품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주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라든가 내가 어떤 뭐 노인 문제나 내가 어떤 뭐 소아의 문제들이라든가 내가 어떤 법의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런 주변의 사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난 탐구한 경험이 있을 테고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보이는 만큼 주변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찾고 그런 사실을 풀어야 사실에 대한 명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1번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학생의 경험이 중요하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2번 문제 풀 수가 있냐? 1번 문제 풀 수가 없다. 제시문 2 읽어볼게요. 복잡한 지하철의 교통약자 배려석 앞에서 한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냐? 이거는 제가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 또 해외 학생들 다양한 지원을 했지만 이거는 그런 IB나 AP나 이런 교육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한국의 입시만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돼요.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동 8살짜리가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비었는데 앉으면 안 돼? 이러니까 아빠가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이 앉는 자리야 했더니 엄마가 그냥 앉아. 한정거장 갈 거니까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오시면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동이 아빠. 그런데 나도 눈이 나쁘잖아. 자, 문제가 뭐였냐면 보면 제시문이 본인이 생각하는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교통약자가 누군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교통약자,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가 의대에서 가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읽었던 책들, 내가 읽었던 논문들, 제가 프로토스 아이디어 냈던 것들, 토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나오겠죠?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부분에 있어 법적인 부분들, 아니면 뭐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이것과 취업과 연관된 부분들,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함께 있다면 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내가 탐구하고 연구한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근거는 이게 논술하고 다르죠. 논술은 근거가 이미 그 가나 다라는 문장 안에서 찾아서 근거를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 근거가 다 온전히 어디서 와야 되냐? 나의 경험에서 와야 된다. 이 경험이 그런데 단순히 여행을 갔다 온 경험, 단순히 내가 어떤 책을 한번 읽은 경험에서는 이 서울대학교 MMI 면접에서 원하는 그 의예과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나만의 관점으로서의 근거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아이비리그에서 면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이비리그도 면접이 있지만 이 면접은 우리나라 면접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접은 우리가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회를 통해서 이 학생이 쓴 내용들을 한국은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내게 하니까 이렇게 직접 대학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생기부를 갖고 생기부 대체서식을 갖고 기억에서 아동이 아빠 그런데 나도 눈이 나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억 아동이 생각하는 기억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여기서는 미스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아동이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이 학생 입장에서 눈이 나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이 현 시각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됐을 때 우리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라든가 인식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 제시문 2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제시문 2번에서 어떻게 다 그걸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의사로서 제시문 2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던졌어요. 평소에 이런 것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갖고 내가 그걸 통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답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국 입시는 뭐가 중요하냐. 한국의 MMI 면접도 그렇고 한국의 의대 입시는 특히 우리 이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또 검정고시 뭐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이런 식의 교육은 지금 IB나 혹은 AP 교육에서는 잘 길러지지 않아요. 이제 엑셀을 쓰죠. 에세이를 쓰고 이런 어떤 모든 아카데믹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비리그 패키지라고 해서 아카데믹 부분이 있고 커리큘럼 우리가 특별활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퍼스널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퍼스널 부분이 어떻게 그 특별활동 시간에 잘 드러날 수 있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처음에 설정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자당으로 내가 좋은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에 또 서울대나 이렇게 올 수 없는 이유는 그 관점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 뭐 논술학원처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논술학원은 뭐 3개월 다니던 4개월 다니던 그 비슷한 문제 유형을 풀면 거기에 맞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우리가 MMI 면접 같은 한국 입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 두 번째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이 학생의 의미, 세 번째 그 의미를 이 학생만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 이런 텍스트에 녹여서 자기 걸로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학생만의 답,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절대 짧은 시간 내에 길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까지 이어서 그러면 이제 한국말의 입시에 우리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로 국제학교 해외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해외에서의 것은 퍼스널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에세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들이 될 수 있는데 그 활동들이 의미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한국 입시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 입시와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의 중요한 점이고 공통점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 입시만이 갖고 있는 진로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입시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에세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딱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 의사가 돼도 어떤 의사가 되겠냐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걸 갖고 아이비리그 할 때도 글을 쓰던 그래서 대회를 나가 상을 타던 국내 입시는 뭐 카이스트, 리스트 이런 특기 전형 빼고는 상을 탄 건 아직 못 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내용으로 징빙받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과 내가 참여성을 갖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성장시켜 가고 그거를 통해서 프로젝트 통해서 얻은 나의 어떤 인식과 의식, 성장의 관점들을 이런 MMI 혹은 면접을 통해서 내가 입학사관들한테 정확하게 나만의 목소리로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겨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길러셔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 단기간에 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잘 길러지면 아이비리그와 한국 입시의 퍼스널, 정체성에 대한 나만의 것을 관점으로 내가 에세이를 쓰던 면접을 보던 프로젝트를 하던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은 시간이 걸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신 바로 그 순간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 입시의 진로 역량 그 다음에 하버드를 놓고 하버드 대학교의 퍼스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